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9시 59분 장시작 2초 전 1초 전 예상 체결 지수는 2%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장 후 전략. 개장 후 전략, 지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중요한 부분에서 경기 침체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good is bad, bad is good이 아니라 bad Bad is is bad. bad. 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그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는 좀 과정이 있었고요. 파월이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언급들을 좀 했는데 요번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실업 수당 건수 요거 전부 다 안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게 예상치보다 많이 하이한 거 그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이 줘서 하부 지수는 코로나 이후 최악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투심을 좀 많이 안 좋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 선물 어제는 7%를 때 플러스 0.82, 81 오늘은 마이너스 2.21. 그래서 오늘 뭐 지수는 현 선물 맞추려면은 2% 이상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뭐 얼추 요 정도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넣을만 하고요. 선물이 아직 매도가 덜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누적으로 0조에서 5조 이거 0조에서 2조 2조에서 5조 이거 진짜 많이 강조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투매 물량 나오고 미국계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하이닉스 나가는 거 그런 부분을 언급을 드려왔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가정으로 본다면 하락이 지금 끝이는 않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고용 데이터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반전으로 기대를 했었던 뭐 아마존 이런 것들 애플은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죠. 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머지 인텔 이런 거는 완전 박살 났잖아요. 네. 막 감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센티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가 코스피가 2.1%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2718. 6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딱 그때도 마이너스 2%로 저가가 잡혔었는데 그때가 2703 깨내 만에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요일 날이었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다시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2700을 깨느냐 마느냐 2719 여기서의 또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딱 저가를 찍고 며칠 동안 그래도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게 찐반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121선 2703에 딱 걸렸다가 반등을 했는데 다시 그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703, 2720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나 버텨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센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하락하는 섹터는 코스피 대형주가 2.1%로 가장 많이 빠지고요.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5.8% 그리고 6% 이렇게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스퀘어도 5.2% 빠집니다. SKC 4.4%, HD 현대일렉트릭도 4%뭐 이렇게 좀 빠지고요. KB금융도 3%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나 빠지나요? 삼성전자 2.3% 81,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중형주도 역시나 1.6% 빠지는데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 KC텍, LS일렉트릭 이렇게 잡히네요. 오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오늘 변압기, 전선, 전력 관련한 애들이 5%에서 6% 가장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본다면 정보기술,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빠지네요. 삼화전기, SK하이닉스, 이수페타. 역시 이제 변압기나 전력설비는 AI 쪽으로 컨셉이 좀 잡히면서 그렇죠. 오늘 AI 관련된 빅테크 관련된 애들이 또 빠지는 거 관련해서 반도체랑 변압기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거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더
덜 빠질까 그리고 어디를 반전 포인트로 볼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라가는 거는 오늘 그래도 뭐 하이브가 플러스 2%, 에라이진 X1이 플러스 1.96%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좀 테마성 쪽이 움직이죠. 뭐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오늘 진단키트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니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WTI는 빠졌지만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문제가 생기면 유가 유통주들, 그다음 곡물, 해운 이런 쪽이 강하니까 그런 테마성 재료가 있는 쪽들 그리고 금 가격이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금 관련된 종목인 엘컴텍 뭐 이런 정도만 움직이지 나머지 부분은 뭐 대거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잡주들 3,000원짜리, 7,000원짜리, 1,800원짜리, 1,200원짜리, 뭐 340원짜리 요런 잡주들 뭐 이름은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요런 애들 빼고는 사실 전멸입니다. 전멸. 전멸. 하락 종목이 750개, 상승 종목이 95개. 압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300개, 하락 상승 종목이 200개. 7대1 비율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스퀘어가 6.2%, 6.7%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쳐맞아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혹은 진짜 도망가야 될 분들은 일단은 도망가는 게 저는 자신 있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주말도 껴있고 그렇죠. 또 요 지금 기술적인 걸쳐있는 선에서 월요일날 다시 반등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도망가는 게 답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치고 그래 오늘 쳐맞고 어차피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버텨야 될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는 거에서의 이런, 뭐, 우리가 어디까지 좀 볼 거예요? 뭐, 이런 상당히 좀 질문 많이 해주셨었고, 거기서 이제 뭐, 비슷한 기조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승도 봤지만, 뭐, 하락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항상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의사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에서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는 기조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시각이 갑자기 경기 침체로 빠르게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주만 하더라도 GDP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이 하던 게 불과 일주일도 채 넘어가기 전에 이제 GDP가 아닌 이 PMI 지수가 깨졌고 PMI 쪽에서 특히나 고용 세부적으로 뜯어보시면 고용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갑자기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4% 이하로 빠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왜 골디락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를 원했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파월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센티가 완전 다르게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리는 구도로 가버리니까 그럼 뭐야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은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그럼 경기 침체 초입이라고 쳤을 때 금리 인하를 같이 떨어지면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좋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의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졌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크루즈배에서 핵심 변수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게 오늘 아침에 터졌네. 뭐예요? 이거예요. 핵심 변수? 볼까요?
그거를 먼저 해주셨으면 아니 너무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블로그에는 내가 7월 31일 내가 어제가 안 와서 7월 31일 날 벌써 다 올렸는데 리스크이자 변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미 경기 침체, 골드락 시나리오 유지 여부, 그 다음에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의미 있는 반등 정도, 금투세 및 기업 밸류와 관련 여야 합의 과정, 트럼프냐 해리스냐의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했는데 다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죠? 트럼프 해리스 한바탕 했죠. 트럼프이즘 갔다가 해리스 부각하고, 그렇죠? 그다음 금투스 폐지한다, 뭐 유예한다, 뭐 보완한다, 기업 밸류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어텐션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그 AI 관련된 주식이 흔들려서 알파벳 포함해서 그래서 AI 논란이 미리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발현이 안 되거나 발현되면 큰일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걱정이 혹시라도 있으면 미국 경기 침체 여부인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할 때도 이게 한 우리 실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언제였어요? 9월이잖아요. 9월 달이나 돼서 이런 게 부각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컨선이 많이 부각되거나 아니면 신경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8, 9월 달에 피크라는 얘기를 원래부터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FOMC 끝나자마자 오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용 지수,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48.5에서 48.8로 뛰내다가 46.5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지수가 49.3에서 43.4로 엄청 떨어졌는데 43.4라는 것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낮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일 때 45.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49.3에서 43.4인 게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 쇼크가 온 거다. 국제 쇼크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 금리를 인하할 때 그때 한 두 달 사이에 그 경기 지수 그러니까 고용 지수 나빠지면 그럴 수도 있다. 한켠에 생각해 두자.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코스피 상단도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먼저 발현 아니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런 우려를 어텐션 되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 판에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나올 수 있는 핵심 변수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나왔어요. 이미 벌써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왔다. 네, 다 나왔다. 그런 물론 항상 그 빅 웨이브가 오고 나서 아직 웨이브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웨이브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기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8월 들어갔죠? 8월 첫 주, 둘째 주. 그렇죠? 그때까지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뭐 나스닥 기준으로 더 빠질 수 있는데 아니면 저기 S&P 기준으로 아마 이제 S&P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완화됐을 거예요. 예전에 22배까지 가던 것이 아마 잘 모르긴 하더라도 한 20배 언저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19배. 근데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여기서 한 5% 정도 더 빠지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는 엄청 이제는 부담이 싸다. 되는 수준 산 건 아닌데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부담스럽다는 그 돌파할 때 그때보다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MC로서 두 분의 스탠스 이전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 좀 그래도 자신감 있게 이제는 좀 그래도 조금은 대세 상승은 아니어도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아예 반대로 어제까지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그럼 언제 살려고 저렇게 지금도 신중론을 펼치나라고 생각했던 상반된 입장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프닝 벨에서도 둘이 얘기했을 때 저는 계속 반박 의견을 얘기했었던 거고 결국 오늘 같은 날이 딱 왔고 김장훈 본부장님도 바닥은 다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있었고 반도체랑 다른 고루고루 좀 동일하게 조금씩 담아서 일단은 좀 바닥에 다지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스탠스였고 그래서 뭐 대세 상승을 외친 사람은 저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 얘기한 것도 저고 또 열심히 반등하자라고 또 으쌰으쌰한 것도 저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은 좀 쉽게 가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 괜찮으시죠? 네, 맞습니다. 살짝 쉽게 좀 직관적으로 오늘 만약에 좀
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은 살짝 사도 되나요? 분할로 한 100이 있다면 분할로 한 2, 30 정도는 사도 되는지 보노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지금 단순히 떨어졌다고 사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고가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더 안 떨어지려는 이유가 있어야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이대로 그 엔비디아나 차트상 또 무너졌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지지가 돼야지 그게 추세가 바뀌어 가는 거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센티적으로 이렇게 인텔 박살나고 애플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도 뭐 눌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센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좀 키면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전에도 비슷하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어요. 빠졌던 적이 있는데 네. 뭐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뭐 제 생각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요렇게 한번 지수가 많이 빠졌던 적이 있으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작년 언제죠? 요때 이제 7, 8, 9, 10 요때 뭐 있었냐면은 역시 7, 8, 9, 10이 작년에도 안 좋았네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 원래 그랬어. 그래서 7, 8, 시즈널리티도 생각을 아니 그 매년 그러진 않아요. 매년 그러진 오케이, 않아요. 오케이, 매년 오케이. 그러진 어쨌든, 않기 때문에. 7, 예. 8, 9 때. 근데 그 원래는 상반기에 많이 벌면 하반기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거 만약 매매하신 분들은 오케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해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기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오케이.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빠졌었던 라인들이 한 6, 7% 정도 조정인데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엔비디아가 과연 여기서 이제 끝날 거냐, 이거 계속 103불 104불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왔잖아요.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지 안 되면 여기까지 빠진다, 요거까지 하방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제가 2800대 위부터 맞아요. 얘기했어요. 2800대 위부터 하이닉스 매도가 뭔가 이상하다, 오케이.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아는데 왜 이럴까, 이런 거에서 좀 이제 막 내피셜들을 막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나스닥이 여기까지 빠집니다. 여기 이전에 여기 한 12% 정도 빠지는 정도라서 한 요 정도까지 빠지거든요. 몇 선이죠? 그게 이제 16,200에서 16,50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이전에 이 하마스 이란 터졌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랑 요때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셔도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보면은 지금 지수 단으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을 깨면은, 요게 만약에 이 저점까지 깨면은 이때까지 패턴이 완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깬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직전 돌파 라인까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기는 해요. 더 안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대신에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 오늘 만약에 실업률이랑 비농업 나왔는데 실업률이 막 4.3 4.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김정렬 본부장님이 한동안 얘기해 주셨던 뭐 샤메법칙? 뭐 그거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고용적으로 부분이 확 커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 한 대 더 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는 게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시더라도 굉장히 나눠서 사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락이 침체로 간 부분을 침체가 아닌 것처럼 뭔가 바뀌려면은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떠한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물론 이제 우리가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얘기로 끝나는 거지만, 대선도 없었으면은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사더라도 사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다음날에 만약에 한 번 더 때리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의사결정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비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태우는데 거기서 더 맞으면은 3, 4%를 더 동시에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당연히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만 추세적으로는 힘듭니다. 추세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천천히 의사결정해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현금이 있으시다면. 급할 거 없다. 일단은 내리는 소나기가 언제 그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쳐다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 연미사님이 나와서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 맞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얘기해요. 끊지 마시고. 아, 좋아요. 오늘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핵심 변수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많이 나왔다.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오늘이 바닥인지 다음 주인지 이번 8월 중순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조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인데 자꾸 이제 답을 원하시니까 답을 드리죠. 네. 제가 코스피를 이제 일주일 전에 낮췄고 그 전에도 많이 낮췄을 때 맞아요. 그 코스피를 2640, 2830 어제 기준으로 이거 딱 하면 중간에서는 중립 이하예요. 근데 오늘 지금 2710, 27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슈죠. 이게 코스피 하단을 더 내릴 가능성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의문이 생겼으니까 네. 요거를 그렇게 많이 시리어스 변수라고 했지만 이거를 반영시켰다고 2680, 2640, 2830에 반영시켰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겠지. 변수로 생각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나도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네. 2640을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위로 올리지 못할 것이고 내려갈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냐 그런 건데 그렇죠. 오늘 48.6하고 46점 나왔는데 이게 침체인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바꿔요. 안 바꾸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네.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닥을 한번 내려갔을 때 2755하고 2711했는데 지금 그 밑으로 까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2730 정도가 지지되면 오늘 지지되면 아마 지금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예. 지지되면은 그리고 저기 전강 후약이 되면은 아침보다 오후가 나면은 그러면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염없이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동포가 있기 때문에 그 저가 분할 매수하는 어프로치하는 강도를 매우 유연하게 접근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건데요. 그 아까 이건데 그 오늘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 금리 노동 데이터가 네. 17만 명, 18만 명, 그다음에 아까 4.1% 실업률이 아니고 4.3% 되면 샤메 법칙이 딱 걸리거든요. 근데 3회 법칙이 된다고 가지고 무조건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3회 법칙은 그렇죠? 잡이 없어서 구직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 구직하는 절대 자체가 늘어나서 3회 법칙에 의해서 실업률이 올라가서 이게 차이가 0.5%가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구직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기 참여 인구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변동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미그레이션 변 때문에 구직자 증가가 아니고도 실업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4.1이 4.2가 되면은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과거 패턴대로 리스크가 왔다라고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태에서 더 비관적으로 경기 침체가 3회 법칙이 임박했다. 아니면 이제 ISM 지표 중에서 아까 고용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에서 ISM 서비스는 내일 나오죠.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미국은 제조업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기를 인디케이션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실업률 자체가 늘어나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경기 침체를 진짜 인디케이션을 한 거냐라고 본다면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뚜껑이 나눠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왔다 아니면 올 거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테크니컬리 쫄은 사람한테 2700 깨지는데 들어가라고 얘기한들 들어가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예요. 저는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2640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진짜 한 두 개 지표로 내린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 지표 때문에 이제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아서 샤이어 법칙이 맞다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질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2640이 이탈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8월 28일 날 나오는 실적 전혀 관계 없을 겁니다. 걔네 주식은 걔네 주식도 놀고 그냥 애플 정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덜 빠지면서 가면서 오늘 주가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늘 종목이 올라가는 게 딱 5가지. 한 번만 정리하고 저걸로 네, 갈게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가 매수가 가능하냐 지금도 분할로 한번 저가 매수 해봐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지금 경기 침체가 시그널이 나온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거를 저가 분할 매수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둘 다 확인을 해보고 싶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저 같으면 한 10% 삽니다. 오늘 아침에 확 빠질 때 아마 오늘 장 아침에 끝나기 전에 뭐 늦으면 한 점심 오전에 일단 또 손해 볼 거 하고 들어가요. 그게 판단이 아직 할만하면은 아까 말한 경기 침체 샤인법칙 근처에 오더라도 그 넘버가 다를 수 있고 ISM 제조업 주세하고 서비스 주세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주세가 46으로 나온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 OECD 경기 현황 지수를 인디케이션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지난 21개월 동안 중에서 20개월이 지금 침체예요. 21개월 침체되고 계속 침체돼 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46이 더 나락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도 언제야? 하여튼 아주 옛날에 빼놓고는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좋은 얘기했는데 그 선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그냥 우리가 끌고 온 것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한다고 뭐 풀다가 경기 어떻게 받치게 된 게 있잖아요. 거꾸로 아직도 금리가 높잖아요. 진짜 이게 경기 침체가 임박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된 걸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투입을 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금리 인하가 빅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bp. 이미 올해 하반기가 3번이 아니고 4번은 금리 인하할 수 있거나 중간에 50bp 할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 30%로 하룻밤 사이에 높아졌거든요. 네. 주가는 오늘 다음 주까지 분명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분할이 맞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길게 봤을 경우에 수단, 애뮤니션 그거를 카운터 어택은 아니더라도 좀 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 정도만 한번 저가 매수 발을 담궈 보겠다. 알겠습니다. 더 빠지네요. 삼성전자 2.5%, 하이닉스가 7.2%. 아니 미국의 반도체 현대차 4%. 지수가 7% 빠졌어요. 이거 봅시다. 그래서 오늘 오른 거 보면은 이거 보세요. 미국이 오른 종목은 이거예요. M7에서 오른 건 딱 하나. 뭐 올랐어요? M7 오른 거. 메타 하나만 올랐어요. 메타 하나만 올랐어요. 근데 메타는 왜 올랐죠?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고, 캐펙스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AI 어시스턴트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더럽게 비싸진 않았거든. 엔비디아처럼. 그래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오른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 2000도 3% 빠졌거든요. 러셀도 3% 빠졌어요. 러셀 지수가 2000이. 중소형 지수가 그게 3% 넘게 빠졌다고. 그동안 오른 거 다 토해냈거든. 뭐 제약바이오가 조금 버티겠는데 다 버틴 것도 아니고 일라이리리 정도만 버텼고 큰 거. 그리고 다 디펜시브야. 경기 방어주. 프락터 앤 갬블, 코카콜라,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건 P&G는 뭐 몇 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AT&T. 그러면 시장의 반응을 그냥 반응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M7 중에서 그나마 덜 빠진 종목은 요 세 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애플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죠. 예. 근데 장이 이러니까 반등을 미직하게 하는 건 그 정도가 베스트인데 애플 주가 보세요. 애플 주가를 한 달 전이나 2달 전 오면은 애플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구글 자체가 워낙 비싸다고 아규가 우리 6월 달부터 액면 분할할 때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하로 지금 107불 갔으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세이프하게 하면은 결국은 살아남을 주식. 그죠? 그 튼튼한 주식, 마소 애플 뭐 이런 거하고 방어 주식하고 이런 거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장을 고지고대로 경기 골디락스 시나리오 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졌고 경기 침체 인디케이션 줬으니까 일단 시작하면 기술적으로 한 주가 아니고 네 말 틀렸고 한 달이나 2달은 가. 그 얘기 있다. 그 토론 있잖아요. 대선 토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지금 압력 주고 있는데 트럼프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 9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쁘게 보면은 뭐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그 저기 절대 주가의 조정은 8월 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보노님한테도 네. 오늘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패닉셀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럴 아니에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페넥셀이 아니죠. 평세 제가 그 뭐 약간 진지보노 하기 시작을 할 때 진지보노. 제가 2번이나 이 질문 드렸잖아요. 미국의 기술주들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틴다. 저 못 버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려면 추세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이 마이너스 5조 다 나갔을 때 지수 포인트까지 2850에서 2640까지도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패닉셀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7%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도 7% 소식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더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도 6% 7%가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7%가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우리 둘이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레거시 업체로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점유율이 굉장히 커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 3%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다 안 들어와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는 미국장에 상장된 종목이라면 엔비디아 이미 때려잡고도 남았다고 봐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제가 그렇죠. 그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엔비디아가 어쨌든 상승을 끌어낸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가 흔들리면은 나머지 쪽은 다 흔들린다.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거 2%밖에 안 떨어졌는데 뭐 이등주는 막 6% 7%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패닉셀이 나오려고 했으면 지금 10% 14%막 이렇게 빠졌어야죠.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에 좀 근접하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엘님께서도 그러는데 필반 오를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면서 뭐 일본이 빠져서 뭐 엔캐리가 어째서 뭐 이래서 또 오를 만큼은 뭐 반영을 못 하고 떨어질 때는 똑같이 반영하거나 혹은 더 반영해서 더 떨어지니까 아니 그거를 자꾸 동일하게 놓지 마세요. 시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걸 그런 시장인데 왜 그걸 자꾸 부정하면서 그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지형지물이 있는데 여기 왜 평지 아니고 지형지물이 있어요? 요거 하면서 전쟁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그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세상에. 그럴 거면 큰 데로 가야죠. 네, 이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요것만 일단 끝내고 일단 끝내고 네. 그래서 패닉셀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전히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이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추세가 있고 21선이 꺾인 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꺾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1년 넘게 올라오던 게 꺾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걸 되돌리려면 저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해서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차트 키면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게 진짜로 다 올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제가 손바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뭔가 올라갈 것 같이 해서 눌림에서 뭔가 사게끔 만들어 놓고 튀는 전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 세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발은 담궈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그냥 밖에서만 보시는 거랑 실질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넣어본 사람이랑은 그게 완전 체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분할 매수를 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계좌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거를 그냥 외부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우리나라가 안 올라가니까 저도 이런 시장에서 이런 브리핑 해드리려면
저도 하나죠.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인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저도 너무 화가 나지만 이런 국장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도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오케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 까먹었는데 원래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치 포트요. 포트. 네. 포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네, 설명을. DTL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코스피를 2640 아까 패닉셀 말씀드릴게요. 이 근처 가면 패닉입니다. 2640 정도 가면? 그런 패닉이지. 꼭 2640까지 아닌데 한 60만 가더라도 패닉이죠. 네, 그러면은 아무 섹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적으로 나누고 현금 갖고 있고 섹터로 나누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도 제가 이걸 해놓고 제가 이 숫자를 외울까요? 대충 아직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엑셀 넣어놓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돈이 2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엑셀 넣어놓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거 보세요. 만약에 테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거 한국 높였습니다. 1%. 인도 1%. 미국 뺐어요. 2%. 빠지면 얘가 더 빠질 거예요. 네네. 별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의 비중이 한 36% 되는데 36% 해갖고 테크 20% 해보세요. 20% 안 되게? 7%도 안 돼요. 테크 비중이. 충격 별로 없어요. 7% 빠져봤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산해놓으면 괜찮아요. 물론 오늘은 조선도 빠지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르는 게 없으니까. 오늘 빠진 게 없으니까. 근데 현금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인도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빠진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엔화. 얼마 전에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엔화 막 좀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다양한 왜 스프레드를 하겠어요. 이럴 때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포에서 휩쓸리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차분히 그러나 저가 매수도 약간 기준점이 있으니까 나눠서 이게 2주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켠에 갖고 갖는 거하고 그 공포 때문에 오늘 도망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앞으로라도 엑셀 갖고 스프레드 하는 버릇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아까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죠? 대형주가 먼저 버티고 아니 엔비디아가 7% 나갔다 12% 나갔다 개지랄 떠는데 조그만 정보 15% 빠진다고 오늘 인텔이 지금 아세요? 인텔이 실적 개판 나와갖고 10센트 나올 줄 알았는데 이익이 2센트 나왔어요. 10센트는 20%. 그 사람들 엄청 자른다 그래서 지금 장외에서 20% 빠지고 있거든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주가가 그런 거예요. 그게 테크하고 반도체는 그게 심해요. 여러분 뭐 더블 트리플 해갖고 먹을 때 신났잖아요. 또를 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도 비중을 너무 많이 싣거나 아니면 찝찝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를 뜻대로 안 간다 그러면 스몰캡 같은 경우 꼭 스몰이 아니더라도 버리는 습관을 안 들이면은 그런 액션을 안 들면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냐 마냐 그래서 저는 산다 그러는데 리스크만 근데 확 빠지는 그거는 2,600 한 7, 80점, 70 정도는 가야지 이제 공포다. 아직은 공포는 아니고 아직은 공포는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보기도 싫은데. 봐야지 그래도. 상승 종목 70개, 하락 종목 830개. 미쳤어. 근데 선물 수급이 매도세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1조. 요게 우리가 왜 자꾸 수급도 외워놔야 되냐면 지난번에 그 마이너스 5조에서 0조까지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0조에 2조 때에서 마이너스 5조까지 가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 정도 충분히 빠져. 네,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2조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수급이 깨졌을 때는 이게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조금씩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죄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이거는 발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못했으면 다음에 해봐야지라는 관점으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떨어졌고 미국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니케이 마이너스 4.76% 빠집니다. 그러면 니케이가 왜 빠질까요? 니케이가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갔죠?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에서 다 같이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떨어지니까 더 화가 나죠. 그거는 뭐 저도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 조금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삼성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별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별로 올라간 건 없는데 또 이제 때릴 때는 같이 때리니까 좀 되게 그거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또 시장에서 그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계속 담아줬었던 이유가 또 있거든요. 분명 반도체 쪽에서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변동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올라온 쪽에서 뭔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반도체니까 지금 같이 두들겨 맞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 매도가 끝나면 또 이제 펀더 실적 기준으로 또 보게 된다면 이쪽이 우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일에도 사실 미국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좋아졌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속성이 같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제 그런 얘기 조금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뭐 어제 실적 잘 나온 것 같다가 막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래서요 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TSMC의 실적과 캐펙스 투자 확대 요런 것들을 뒤집을 만큼 임팩트가 있을 게 과연 있을까? 왜냐면 좀 우리의 핵심 구원투수로 올 수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AMD는 좋게끔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진짜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이유와 그 그거 말고는 뭔가 뒤집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보고 그 콩콜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뒤집을 만한 뭔가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나는 반도체가 너무 좋고 그 이 AI를 GPT 같은 것도 사용해 보신 다음에 이게 내가 봤을 땐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은 그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어쨌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하락할 때 현금을 조금씩 사용하셔가지고 모으시는 게 맞고요. 그 전략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쪽을 사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이 2차 전지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걸 바이오가 조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에서의 뭔가 이런 헬스케어 쪽이 미국장에서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 시가총액이 바뀌고 패시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오히려 그럼 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네. 자기네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계속 사가지고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많이 들어갔다 물린 게 아니고 들어간 종목은 조선주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화장품 주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된 건 그나마 오늘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면 이 세 종목은 어떻게 하든 좀 버텨보려고 뭐 그래봤자 자기네 힘이 다 핵심은 아니에요. 미국이 핵심이니까.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같이 떨어질 때는 그런 종목을 미리 팔면은 지금 막 내려갈 때 하면 팔더라도 올라갈 때 좀 줄여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받칠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IT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T는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부하내동이에요. 부하내동이니까 IT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저번에 IM 하이투자증권이 하이닉스 남들 다 내년에 40조, 내후년 뭐 이렇게 올해 20조 이 추정하고 목표 주가 30만 원 부르 35만 원 부르는데 어느 사람이 21만 5천 원. 왜? 내후년도 이익이 올해 20몇 조 하던 게 내후년 올라갔다 내후년도에 10조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하이닉스가 내후년에 폴캐스트가 11조부터
60조가 있다고. 네. 근데 11조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기억나시는데 11조 이 친구가 맞다면은 얘 목표 주가 21만 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랬어요. 왜? 11만 원 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명백하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똑같은 거야. 하이닉스 실적이 30조, 40조, 올해 20몇 조인데 이렇게 다 올라갔지만은 실제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가 진짜 엄습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요. 이 친구가 얘기한 1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는 타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꼬꾸라져서 내후년도 넘버는 올해 25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멀티플이 확 깎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만 원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끼케야 18만 원이 최대 목표 줄 겁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걸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18만 원이 맞아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그래서 엄청 여러 사람이 얘기할 텐데 저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주관을 한번 세워봐야 돼. 세워지지 않으면은 장에서 한 반 정도는 발 빼고 또는 반만 담고 있고 그러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관들이 버틸라는 종목 정도에서 트레이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는 섹터는 화장품이나 조선이나 하나가 뭐였죠? 화장품, 조선, 제약바이오. 요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당분간 하려면은 그거밖에 없을 거야. 걔네들도. 알겠습니다. 45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 오프닝 벨도 유쾌하게 또 재미를 더해서 같이 막 하려고 댓글도 많이 읽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해본 겁니다. 왜냐면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지나가네요. JSL님께서 오늘 챗 분위기는 매수 타이밍인 것 같은데 손이 안 가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후반으로 갈수록 전약 후 강 조금 소화하면서 아니 하나 짜증나서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느끼시면요 하이닉스 15만 원 이하 갈 수도 있어요. 그 목표 주가 20만 원 안 갑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면 언제든지 실적에 대한 것에 따라서 20만 원 이상 전고점까지 아니더라도 20만 원 이상 회복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8만 원 버티는 건 HBM 그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인 거고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때 공포고 그때 공포가 2,670, 80이라고. 왜 말하셨어요? 왜 말하셨어요? 공포는 여러분들 실제 요거 2.몇% 빠진다 공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걸 진짜 판단을 미국도 못 하겠지만 네. 그거를 어느 봐야 따라고 목표 주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작년까지 7만 원, 8만 원 하다가 20만 원 갈 때, 20만 원 갈 때 뭐 하다가 그때 보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된다.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이닉스 어떡하냐고? 그 물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응?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니 다 같이. 아니, 주식을 한국 주식 아까 말했잖아. 아니 15%만 하라 15%만. 왜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 이 포트가 그냥 나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아까 17%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민연금이 자산을 운영할 때 한국의 주식을 얼마나 투자할 것 같아요? 한국 채권도 있고 해외도 있고 뭐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엄청 많은 돈을 타고 할 때 얼마나 실제 한국 주식을 투자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가 준돈 가지고 국민연금이 한국 투자 안 하면 국민연금이 비중 엄청 많이 줄였잖아요. 한 40% 하려나? 15에서 17%입니다. 걔네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한국 주식 아마 목표도 제가 20%에서 안 가져갔을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만약에 30%, 50% 또는 50%인데 또 그걸 또 조그만 종목으로 몰빵해서 2개 종목으로 25% 한다면은 얼마나 컨빅션이 있어야 되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올리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는요. 이 경기 침체가 올지 매크로적인 거를 그 개별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예측을 미리 해서 그걸 반영시킬 방법은 없어요. 어느 하우스가 지금 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의해서 코스피 전망을 2,700 이하로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누가 신한테 물어보듯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방법은 스프레드하고 자기 컨피던스 레벨을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질 짧게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화가 나시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을 대부분 다 똑같이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팩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경기 침체로 뭐 돌려설지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얻어 맞을 수 있었던 거고 평소에 조심하셨던 분들은 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어쨌든 대부분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제 맞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고민을 하는 그 사이에 내가 더 빨리 의사결정을 어쨌든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해 놓으시면은 거기서 더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계좌 떨어진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서 사야지. 그러면 어떤 걸 살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지수를 사도 되고 아니면 산업을 사도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엔 돈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외국인 수급 변동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안 보이던 종목군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좀 자금 이동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네. 내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보고 그다음 현금이 있으시면은 나눠서 좀 매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또 안 좋을 때 뭐 우리가 항상 100%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하면서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항상 확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3시 20분에 저희 클로징벨에서 또 완전체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조금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를 소화하면서 나아지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을 한번 소망이 해보겠습니다. 맞겠네. 2700선이 깨져서 2699인데 그래도 2700선은 좀 지켜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 하면서 건강을 잃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감정과 무리함과 그리고 뭐 걱정과 이런 걸로 건강까지 잃어버린다? 그럼 그거는 투자고 뭐고 그걸로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거니까. 아, 오늘 100년 했지. 좋은 얘기 하셨네.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늘 같은 날 딱 맞는 프로그램 100년의 아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기세요. 지금 열받죠? 감정 막 스트레스에 억울하고 100년의 아침 꼭 지켜보시면서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클로징벨에서는 여러분 이왕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 우산 써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차라리 저는 우산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비를 맞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를 오히려 낭만 있게 한번 맞아보려고 합니다. 3시 20분에는 민트와 함께 금요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 잘 해서 유쾌함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100년의 아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